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저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각도기님을 모시고 거의 뭐 생라이브입니다. 시차 적응 되셨습니까? 아니 뭐 멀리 안 갔으니까요. 아, 멀리 안 가셨습니까?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집 떠나니까 한국이 제일 좋으시던가요? 많이 덥더라고요. 여름을 먼저 가서 체험한 느낌.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없는 동안 한국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예. 돌아와서 내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돌아오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파란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간불.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예. 저희 아내가 당신 오니까 주가가 또 마이너스 나? 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각도기 휴가 가면 장 오르고 그런다더니 이번에도 세진 않았지만 또 아니 근데 제가 아마 맞춰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갔다 오려고. 아. 일단 어쨌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며칠 동안 이제 안 보고 계셨는데 그러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6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각도기님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5월 달도 이미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치열하게 약세론자들하고 강세론자들하고 한판 붙는 시장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세론자이기도 하지만 여건들은 약세론을 추가하기에는 작년도에 너무 약세론의 그 근거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되는 3분기부터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잠깐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삼성전자를 싸게 갖고 왔는 애들은 외국인 애들이 싸게 갖고 와네.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뉴스 그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7만 전자 되기 전에 다 팔았다 뭐 이러면서 나 바본가 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 9만 원 갈 때 그렇게 원하던 5만 원대가 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참 사람 심리의 문제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은 기관 투자 뭐 기관이 개관이고 뭐 공매도를 치고 막 그런다지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공매도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 외국인들은 놀이터고요. 기관들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오래된 그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을 못 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고 여기까지 또 왔구나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완전 각개전투 내 팔 내가 흔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좀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현직 애널리스트가 공매도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SNS 글 올렸다가 삭제시키고 그게 뉴스 기사로 됐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보면 그렇지. 기관들은 다 저렇고 나는 아니면 우리끼리 개인끼리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어떤 특정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런 것들로 가서 그냥 나만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굳어진 것 같거든요. 뭐 어찌됐든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의 역량은 뛰어나고 앞으로도 개인들 중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고요. 실제로 현재도 투자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개인들이 시세 만드는 거다. 이런 거는 이거 일반 그 큰 소리나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다. 지금 시세 만드는 게 좀 이상하다. 기관이 만들 수 있는 시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훈련된 개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개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이게 또 특별히 이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인들이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심리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감정법이라는 게 있죠. 마음이 이제 한번 동하면 불같이 이제 확 갔다가 또 식으면 너무나 냉정하게 돌아서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정말 안 좋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발상할 수 있음, 그리고 남들이 패닉할 때 아닐 수 있음, 과열할 때 또 반대 포지션에 있을 수 있음, 그 다음에 냉정하게 현장을 내 마음과 다를 분리시켜서 냉정하게 현실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음, 내 마음과 괴리시킬 수 있음, 뭐 이런 그 투자의 기본적인 그 심리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렵죠. 그래서 개인들 중에 훈련받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것들이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숫자적으로 많은 일반 개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게 기관을
하자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력이나 보여주는 것들이 좀 저조하고 그렇죠. 또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 같고 우리 개인들은 그냥 진짜 개미 총알바지 아니면 수수료 먹는 뭐 약간 내는 그런 존재들밖에 생각이 안 드니 못 믿겠어서 못 맡기겠고 내가 하려 그러니 네. 내 마음은 계속 뭐요 심리는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서 부탁이나 맡기고 싶은데 기관에 근데 또 믿을 만한 곳은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종목 살 때 장기로 사시고 또 장기로 파시고 남의 얘기 정보 귀에 들어오는 내 정보 하나도 믿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기업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나누어서 사셔서 좀 길게 끌고 가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주식 100주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팔아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팔아라 그런 분도 있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3분의 1 팔고 내일 3분의 1 팔고 그 다음날 3분의 1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 주씩 파세요. 100주를 한 주씩 파세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마도 사는 것도 나눠서 그렇게 아주 누적적으로 긴 기간을 거쳐서 나눠서 또 파는 것도 누적적으로 긴 기간에 나눠서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하는 게 해보시면 그게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은 좀 이렇게 본인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회사들 진짜 길게 사서 또 진짜 길게 나누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 마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그리고 나중에 그 현장하고 내 마음이 바뀐 그 기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성장이 한번 발동될 겁니다.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도기님 보면 성공의 경험이 한번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감이 됐어요. 한번 성공을 해보면 그게 발판이 돼서 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저 같은 부류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성공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한 번의 성공을 잘 지켜서 알뜰살뜰 이제 잘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게 사업이든 주식이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성공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성향이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만나 성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원전을 꺼내놓고 나머지를 그 기업하고 계속 가보시든가 안 팔고 원전만 꺼내서 수익 난 거니까 뭐 그렇게 해 보시든가 아니면 사실은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섰다 엎어졌다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또 성장하다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그렇게 하기에 좋은 나라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르락내리락 10년 차트를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서 투자했다가 빼냈다. 그 기업을 다시 투자했다. 빼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기업 하나만 붙잡고 그냥 타이밍만 잡고 늘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건데 처음에는 나를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도 일부는 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또 자기를 믿어야 돼요. 여기 이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으면 그럼 그 패턴하고 비슷한 내가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서 그 패턴하고 비슷한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긴 해요. 네네네. 주식이 어렵기도 어렵고 또 때로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 각도기님은 주변에서 아드님이나 따님이 아빠 주식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하라 그러실 겁니까? 저는 사실 하라고 돈도 쥐어줬죠.
관심이 없어 애들이 안 할 뿐이지. 그 결국 제가 막 결국 이걸 해야 돼 억지로 밀어붙이는 정도인데 그 장사의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사실 저도 똑같아요. 장사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업. 와 저거를 하는 용기들은 정말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거나 무모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기업 분석을 해보고 기업 투자를 해보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기진 애를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다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끄집어내고 소위 말하는 저는 그래서 기업이 일종의 집단지성의 영향을 잘 끌어내면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네네. 그걸 못하면 어려운 기업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상장되고 거래되는 기업들은 일정 수준은 성공을 한 기업들이에요. 상장할 때까지는 성장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직접 장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성공을 거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작업이에요. 투자가 어렵지만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말엔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 장사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보통 이제 장사면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적게 버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말에 일하고 네. 늦게까지 일하고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얘기하면 주말에 일하면 뭐 1.5배든 네. 수당을 더 주잖아요. 네. 그리고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도 더 주고. 근데 자영업자는 빨간 날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썩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는 거 장사가 잘 되는 집도 그렇게 크게 많이 버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네. 주말에 보통 애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다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내가 장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어쨌든 각도기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들을 했잖아요.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이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라임 사태가 터져서 사모펀드가 터졌어요. 네, 네. 뭐 최근에 또 뭐 불법이지만 네. 또 1인이 또 뉴스에 나오면서 네,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며칠 전에 제사에서 만났는데 또 이제 그래 뭐 각독인지 각상준인지 뭐 이때까지는 잘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 네 돈은 네가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서 그래 각도기님 뭐 돈 맡기고 이렇게 하면 운영을 해주신다 그러시는데 그런 일인과 이번에 뭐 있었던 라덕현이죠. 그 사람의 그런 일임 그런 차이점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지 현업에 계시는 분이 네.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어머님이 네 돈은 네가 꼭 쥐고 있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돈은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수탁기관하고 운용기관하고 분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 계좌의 지배력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어야 돼요.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고요. 운용은 저쪽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넣고 빼고를 못하면 이건 내 계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계좌의 주권까지 넘겨줬잖아요. 핸드폰까지. 그럼 출금을 사실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끌었다는 건 그런 작업은 실제로는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랬다는 건 물론 폰지지 어떨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한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용자도 하다가 잘 될 때야 기분 좋게 잘할 수 있지만 뭔가 꼬였을 땐 이상한 생각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좀 분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 해지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도록 하셔야 사고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만 나는 계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거나 수익이 나다가 떨어지다 수익이 나다 떨어지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수익을 내게 만들겠다는 헤지 펀드들 올해 미국에서 수익률이 한 자릿수 아래입니다. 낮은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그건 올해 같은 경우는 돈 벌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수술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이너스는 안 나고 대신에 플러스를 항상 내. 그리고 잘 벌 땐 잘 벌고 못 벌 땐 못 벌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좌 무중이라는 게 항상 수익이 나고 이거 100%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사실은 운용할 때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21년도 중반부터 참 21년도 초반까지 21년도 정확하게는 3월 중순부터 20년 3월 중순부터 21년도 한 9월까지는 파죽지세로 좋았죠. 너무 신났죠. 세상에 다 잘 것 같았고 꼬마 빌딩 보도 다녔잖아요. 강남에 그 유행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장사할 필요가 있어.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데. 그러나 이제 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하는 건데 누가 뭐 이거 항상 이거 잘 될 수 있어. 이거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왜 그걸 믿냐면 뇌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주면 뇌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자동차 살 때도 연구하고 냉장고 살 때도 연구하고 장사할 때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금을 투자할 때는 냅다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보통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조직처럼 이루어진 것 같던데 그러면 각도기님은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일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그 뭐지? 본인이 운영을 하는 혹시 그런 성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하면서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혹시 이번 계기로 해서 전화하셔서 나 못 믿겠으니까 계좌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고객님은 안 계신지? 네, 일단 그 두 번째부터 답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저희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예, 그것과 연관되어서 못 믿겠다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좀 큰 회사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성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제가 보니까 그 직업적으로 남한테 좀 막 그렇게 분화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섹터가 나눠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맡기실 때도 흔쾌하게 맡겨요. 왜냐하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맡겨요. 예.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 자기가 차라리 직접 하시는 게 좋은데 직접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실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맡겨도 못 믿고 직접 해도 결과가 별로. 보통 의사분들이 그런 성향이 아니요, 의사분들은 제 경험상은 의외로 잘 넘겨요. 왜냐면 분업이 잘 돼.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안과, 너는 이비인후과, 너는 치과, 너는 회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의원도 많잖아 동네 가면 전문의 안 따시고 그냥.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내 거야. 수술은 잘 안 하잖아. 수술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화가 되어서 자기 영역 아닌 건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위임하고 일부 자기가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위탁을 해도 딱 사업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맡겨 너 잘하는지 한번 볼 거야. 그래도 잘하면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못하면 여지 없어요. 이분들은 칼날같이 잘라요. 이런 성향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좀 잘나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좀 문제예요. 뭐 대학교 교수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영역 아닌 거를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